안녕하세요. 창업 성공을 배우는 곳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을 높이는 게 모든 경영자의 꿈이지만 매출을 높이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을 5%, 10% 증가시키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몇십 배로 증가시킨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익숙한 일이라고 합니다. 매출을 높이는 게 그렇게 힘든 이유는 늘 사람들이 익숙한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해보면 사장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응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이 정말 어렵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살림만 해보고 직장 생활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주부가 아버지의 회사를 몇십 배로 키운 그런 사례입니다. 20년 역사를 가진 연매출 20억 원대의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창업이나 사업은커녕 직장 생활조차 해본 적이 없고 살림만 하던 주부였던 딸이 입사를 하게 됐어요. 조직 생활이 뭔지도 모르던 딸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어깨너머로 회사 일을 배우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딸이 입사한 후에 얼마 안 돼서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고 그 딸은 어쩔 수 없이 직원도 사장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회사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20년이 지난 지금 매출 수천억 원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20년간 운영할 때도 매출액은 20억 정도 됐었는데요. 어떻게 살림만 하던 그런 딸이 비슷한 기간 동안 회사를 수십 배나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만 하던 그 A 사장은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이 자금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남자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업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업종 특성상 결제 금액이 큰 돈이 오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수금을 해야 했고 또 자금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실장직함을 가지고 자금 관리와 수금 업무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주부 출신이지만 당시 회사에는 경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장직함을 가지고 회사 일을 조금씩 배웠던 거죠.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당뇨가 심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 A 사장은 실장직함을 가진 직원도 사장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로 회사에서 책임자 아닌 책임자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0년도에 관련 업종에서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1년간 사업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원재료를 사야지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원재료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회사에 입사할 때 매출 20억 원대이던 회사는 그 사이에 조금씩 성장을 해서 연간 400억 원대 매출인 회사가 됐는데요. 그런 회사가 매출 영원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직원을 정리해고하지 않는 한 회사가 숨만 쉬며 유지하는데 연간 100억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야 했던 때였습니다. 위기를 맞고 나서야 입사 후에 지난 시간을 찬찬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A 사장은 본인이 보고 들은 게 부족해서 무능한 경영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후에 늘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사회적 배경이었습니다. 살림만 하던 주부가 30대 중반의 회사를 들어오니 경영을 너무 몰랐던 것이죠. 물론 회사 직원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 경영자들이 금전적인 사고를 내면서 퇴사를 하는 등 전문 경영인만 믿고 회사를 운영할 수도 없던 처지였습니다. 그 A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20년, 30년 동안 발전하지 않고 관성대로만 경영을 해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차별성이나 경쟁력이 하나도 없구나. 그 모든 것이 무능한 경영자 때문이구나. 내가 정말 회사에 큰 죄를 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던 A 사장은 자신의 무능에서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또 외부의 인재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오래 함께 해온 내부 조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유능한 인재로 키우는 것만이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사장의 회사는 아버지가 창업한 후 3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요. 30년간 별다른 경쟁력 없이 사업을 운영해온 걸 반성하면서 앞으로 300년 이상 가는 초우량 기업을 목표로 비전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 기초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1년간은 매출 영원인 상황이 계속될 텐데 사업을 이제 도맡다시피 한 A 사장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했습니다. 빚만 잔뜩 안고 회사 문을 닫든지 아니면 죽을 각오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했던 거죠. A 사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실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대표라는 명함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한 일은 은행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A 사장의 회사가 문을 닫아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보다는 그래도 30년 이상 된 회사를 믿고 추가 대출을 해주는 게 낫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도 정리해고하지 않겠다. 어려운 시기에 역량을 키우면서 같이 미래를 준비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A 사장이 택한 것은 회사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사장인 자신과 조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도움으로 회사 전체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면서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안 되면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위기에 대응하면서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함의 중요성도 절절히 느꼈습니다. 실장 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작은 일만 생겨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또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함을 사장으로 바꾸면서 강인함과 책임감이 솟구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2010년 강하게 혁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후에도 회사는 3년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3년 후부터는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컨설팅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3년을 버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철저하게 느끼실 겁니다. 인내가 없었다면 거둘 수 없는 열매를 거둔 거죠. 회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A 사장이 입사할 당시 매출액은 20억 원대였고요. 2010년 위기를 맞을 무렵 매출은 400억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컨설팅과 교육을 위해 투자한 비용은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매출 제로인 회사에서 더군다나 중소기업에서 그 정도의 컨설팅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무형의 자산인 컨설팅을 받는 데는 정말 단돈 1,000만 원도 쓰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A 사장이 비록 여자이지만 그리고 살림만 하던 주부였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강단 있는 그런 여장부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내용을 실천한 결과로 맺은 열매는 풍성했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A 사장은 컨설팅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더 큰 시야로 사과 경영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성장의 동력임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2010년 컨설팅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A 사장의 회사는 일주일에 하루는 전체 관리직이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성과와 업무를 분석해서 직원들이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쁜데 한가하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장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A 사장의 대답은 다릅니다. 동종업계의 업무 프로세스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하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적자를 내는 영역에서조차 우리 회사는 흑자를 내고 있다. 그 비결은 컨설팅을 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플랜, 두, 체크, 액트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매주,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것이다. A 사장은 자신의 성장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 주는 고사하고 한 달 또는 1년이 넘도록 되돌아보지 않는 회사와 매주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내는 회사의 경쟁력은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하늘과 땅 차이로 된다는 게 A 사장의 말입니다. 매주 플랜, 두, 체크, 액트 다시 말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개선하기 위한 하루 멈춤은 직원들을 유능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A 사장의 회사에는 정예 요원들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포상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끼기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멈춰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점검하고 그것을 실행에 반영해야 된다. A 사장의 말인데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정말 뛰기만 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뛰기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만들 수도 없고 또 뭐가 잘 됐는지, 뭘 개선해야 되는지, 뭘 없애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홍경호 회장, 굽네치킨의 회장인데요. 이 홍경호 회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 철학, 경영 신조로 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 두 체크 액트. 모든 일에서 이것을 실행한다는 거죠. 내년도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먼저 잘못된 것을 체크하고 그 체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해야 될 일, 없애야 될 일, 이것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플랜 두 체크 액트, 이런 업무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실천은 중소기업을 수십 배로 키우는 원동력이었습니다. A 사장은 지금도 CEO 과정 등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위기의식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부정하고 더 나은 비전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배우는 게 교육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듭니다. 하지만 2010년 비용 100억 원의 매출 0원이라는 대형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는 A 사장은 위기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얼마나 더 강해지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림주부이던 그런 A 사장이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서 수천억 원대로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A 사장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려한 출발보다 매일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출발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강조한 것처럼 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창업이나 사업은커녕 직장 생활조차 해본 적이 없지만 A 사장은 20년간 매일 성장했고 A 사장이 성장하면서 회사도 같이 성장해서 연매출 20억 원대 회사는 수천억 원대 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배수진을 치고 위기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부인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껴안아야 합니다. 배수진을 치고 포기하지 말고 덤벼야 합니다. 까짓거 죽이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간당간당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A 사장에게 어떻게 그런 매출 영혼에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A 사장은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셋째, 사람이 크는 것이 성장입니다. 회사의 매출을 성장시키려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결국 매출을 만드는 것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장과 직원이 먼저 커야 그 다음에 매출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장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멈춤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개선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관리직들이 일주일에 한 번 멈춤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주간회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난주에 했던 일을 나열하고 다음 주에 할 일을 발표하는 시간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관성적인 회의 방식을 깨부수고 체크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A 사장은 철저하게 하루 자체를 그냥 멈춰버리고 각자가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년간 밥을 지고 요리를 한다고 해서 셰프가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40년간 옷을 입었다고 해서 패셔니스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잘하려면 멈추고 뭐가 잘못됐는지, 더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반드시 돌아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장을 하려면 외부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흔히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A 사장은 컨설팅을 통해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전략으로 수립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했습니다. 내부 조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성장하자 사람으로 구성된 회사의 매출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여섯째, 투자가 성장입니다. 2010년 위기를 맞았을 때 매출 0원에 비용 100억이라는 상황이 됐는데요. A 사장은 배수진을 치고 컨설팅과 교육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1년이 비약적인 성장의 바탕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 컨설팅비가 비용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된 것입니다. 기업이 돈을 쓸 때는 비용으로 만들지 말고 투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배움이 성장입니다. A 사장은 매 순간 배우고 있고 매출 수천억 원대인 지금도 계속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배우지 않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교만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배우는 자세는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성장하려면 미래를 보면서 경영해야 합니다. 2010년
위기를 겪으며 매출 영혼이 됐을 때 A 사장은 30년 된 회사에 300년 후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300년간은 그런 우량 기업이 되어서 여전히 건재하는 회사를 꿈꾸면서 위기 속에서 컨설팅을 받고 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창업을 꿈꾸는 분이나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과 공유해서 그분들의 성공과 성장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포스터에서 부자비즈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